여러분, 혹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진 적 없으세요? 말은 참 잘하는데 뭔가 찝찝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이 믿어지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보는 눈이 생긴다고들 하지만 막상 가까이 지내다 보면 상처받는 일이 더 많아지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해 보이는데 어느 순간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은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아주 사소한 말버릇 하나로 자신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똑같은 나이를 먹고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왔는데도 어떤 분들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말버릇을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진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배워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의 말버릇 5가지와 반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말버릇 3가지를 차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장. 솔직히 말해서 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 동네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할머니가 다른 분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사람 옷 입은 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고는 웃으면서 덧붙였습니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라서 그래요. 거짓말 못해요. 주변 사람들은 껄끄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서 상처 주는 말을 던진 것이죠. 미국 심리학자 티모시 리어리는 대인관계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자기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상대에게 던집니다. 진짜 솔직한 사람은 솔직히라는 말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필요한 말만 합니다. 솔직히라는 말 뒤에는 대부분 비난이 숨어 있습니다. 그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겁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교묘하고 얼굴빛이 좋은 사람 중에 인자한 사람은 드물다. 진심은 꾸밈없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솔직이라는 단어로 자신을 치장하는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도 스스로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조금 거리를 두면 됩니다. 말버릇 하나가 그 사람의 전부를 말해주니까요. 2장.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주 말하는 사람. 한 카페에서 두 친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약속 시간에 30분이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기다리던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좀 늦었네요. 그러자 늦은 사람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시간 약속 잘 못 지켜요.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기다린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말 앞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30년간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변화를 거부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조차 원래 그런 성격으로 정당화합니다. 문제는 이 말이 상대방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바뀔 생각이 없으니까 너는 그냥 받아들여라는 뜻이죠. 진짜 성숙한 사람은 제가 고쳐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원래라는 단어로 자신을 가두지 않습니다. 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것은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은 살아남는다.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 관계에서도 부러집니다. 원래라는 말로 자신을 합리화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곁에 남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자신은 원래라는 틀에 갇히지 않으면 됩니다. 언제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힘입니다. 3장.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를 자주 쓰는 사람. 한 어머니와 딸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최근에 시작한 새로운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일은 너한테 안 맞는 것 같아. 그만두는 게 어때? 딸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왜요? 저는 재미있는데요. 어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엄마가 너보다 세상을 더 많이 봤잖아. 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위해서라는 말 앞에서는 반박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은 10년간 부모 마이너스 자녀 관계를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너를 위해서라는 말을 자주 하는 부모일수록 실제로는 자신의 불안을 자녀에게 투사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 뒤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가 숨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를 위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은 어때?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위해서라는 말로 상대를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시몬 베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한다면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로 포장된 통제는 결국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누군가 너를 위해서라고 말할 때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 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회사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직원이 중요한 서류를 잘못 처리해서 팀 전체에 피해가 갔습니다. 팀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실수하는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주변 동료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말 한마디가 팀 전체의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든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엘버트 반두라 교수는 책임 회피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나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도 똑같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말이 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신뢰가 무너집니다. 진짜 신뢰받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자신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아는 것이 용기요. 그것을 고치는 것이 지혜다.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라는 말로 도망치는 사람은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신뢰를 잃어갑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의 책임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5장. 비밀인데 라며 남의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사람. 동네 슈퍼 앞에서 두 사람이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비밀인데 저기 사는 김씨 딸이
요즘 남편이랑 안 좋대.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한테만 말한 건데 너는 믿으니까 말해주는 거야. 듣는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편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한다면 다른 사람한테도 내 이야기를 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로빈 덤바 교수는 20년간 사람들의 대화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대화의 65%가 타인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비밀인데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비밀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비밀이라는 단어로 자신의 말의 가치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비밀을 지키는 사람은 애초에 비밀인데라는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입을 다뭅니다. 비밀인데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야기는 이미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소문을 퍼뜨리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간 말은 다시 담을 수 없다. 한번 퍼진 이야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비밀인데라고 말하면서 남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 이야기도 똑같이 퍼뜨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의 비밀을 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전하는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소문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의 말버릇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다 너를 위해서.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 비밀인데.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할까요? 말 한마디로 신뢰를 쌓고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사람들의 말버릇 3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장.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라고 먼저 인정하는 사람. 한 부부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은행 업무 처리했어? 아내가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아, 깜빡했네. 미안해.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한 번 더 말해줄 걸 그랬네. 내가 잘못 생각했어.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탓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서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MIT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은 부부 관계를 1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말하는 사람이 있는 부부일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일을 먼저 돌아봅니다. 이런 태도가 관계에 안정감을 만듭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자기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이 두렵지 않으니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훌륭함이란 반복된 행동의 결과다. 한 번의 인정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신뢰를 만듭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작은 인정 하나가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7장. 당신 이야기 더 들려줄래요? 라며 경청하는 사람. 한 카페에서 두 친구가 만났습니다. 한 사람이 최근에 겪은 힘든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친구가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더 들려줄래요? 말하던 사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자기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UCLA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더 강한 신뢰를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더 말해보세요. 그래서요? 그 같은 경청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대인관계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진짜 경청하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끼워넣지 않습니다. 나도 그랬어. 내 생각엔 말이야 같은 말로 대화를 가로채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방이 끝까지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줍니다. 독일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내가 너를 만날 때 시작된다. 경청은 상대방을 온전히 만나는 방법입니다. 당신 이야기 더 들려줄래요? 라는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8장. 고마워요. 덕분이에요. 라고 자주 말하는 사람. 한 할머니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왔습니다. 짐이 많아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까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젊은 사람 덕분에 오늘 힘이 덜 드네요. 남자는 기분 좋게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할머니의 고마워요. 덕분이에요. 라는 말 한마디가 그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긍정심리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감사 표현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행복도가 높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다고 합니다. 특히 덕분이에요 라는 말은 상대방의 행동이 자신에게 의미 있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강력한 언어입니다. 감사는 그냥 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고마워요라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런 사람 곁에서는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내가 한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니까요. 독일 신학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평생 단 하나의 기도만 한다면 그것은 감사합니다 하여야 한다. 감사는 관계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고마워요. 덕분이에요 라고 자주 말하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모입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것. 그 작은 감사가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버릇으로 사람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의 말버릇 5가지. 솔직히 말해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다 너를 위해서.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 비밀인데. 이 말들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반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말버릇 3가지.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당신 이야기 더 들려줄래요? 고마워요. 덕분이에요. 이 말들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고 신뢰를 쌓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좋아 보여도 말버릇 하나로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다고 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말버릇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의 말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본성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말버릇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말을 자주 하고 있는지,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은 곧 관계이고 관계는 곧 삶입니다. 좋은 말버릇을 가진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곁에 모입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라고 먼저 인정하고 당신 이야기 더 들려줄래요? 라며 경청하고 고마워요. 덕분이에요 라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의 말버릇이 들리면 조용히 거리를 두세요. 그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말버릇 하나로 사람을 보는 지혜,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